어느 한적한 바닷가, 휴가를 즐기고 있던 데이브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오고 초밥을 마음껏 먹게 해준다는 전화를 받은 데이브는 즉시 블루홀로 향합니다. 데이브는 본인을 초대한 코브라와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데 코브라는 이 블루홀이 매번 지형과 생태가 바뀌는 특징이 있다며 엄청난 사업 기회라고 합니다. 어리둥절해하는 데이브에게 일단은 바다로 들어가 보라고 합니다. 다이버였던 데이브는 일단 순순히 바다로 들어가 시키는 대로 물고기를 3마리 잡아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잡아온 데이브에게 자신이 아는 엄청난 실력의 초밥 요리사가 있다며 데이브는 생선을 잡아오고 요리사는 신선한 생선으로 초밥을 만드는 사업을 함께 하자고 합니다. 영문도 모르고 반초 스시로 끌려온 데이브. 초밥 먹을 생각으로 가득한 데이브와 자신만의 초밥 철학으로 가득한 반초. 둘이 대화하던 중 블루홀에 엄청난 지진이 느껴지고 반초 스시집은 엉망이 됩니다. 코브라는 가게 준비에 돈을 다 써서 수리비가 없다며 초밥을 팔아가며 돈을 벌어 가게를 수리하자고 합니다. 어쩐지 본인이 낚시당한 것 같지만 일단은 마저 물고기를 잡아오고 저녁 장사를 하기 위해 반초 스시로 갑니다. 생선 조달만 하는 줄 알았던 데이브에게 코브라가 이미 가게 경영도 함께 해주기로 말하고 갔다며 반초는 데이브에게 가게 서빙을 시킵니다. 느린 속도지만 힘내서 서빙하는 데이브. 그리고 화려한 기술로 초밥을 만드는 반초입니다. 다음날 코브라가 데이브에게 반갑게 인사합니다. 코브라는 생선을 효율적으로 잡기 위해 총기가 필요하다며 총기 전문가 더프를 소개해줍니다. 스트라 스텔라 시즌2가 끝나서 한가해진 더프가 총기를 제작해주기로 합니다. 블루홀에서 구해온 재료를 받은 더프는 총기를 제작해줍니다. 그리고 데이브에게 반갑게 인사하며 다가오는 남성, 어인족 문명을 조사하고 있는 고고학자 베이컨입니다. 어인족 문명은 전설 속 해저 문명입니다. 물고기를 숭배하고 물속에서 생활하는 종족으로 그들은 번창하고 있었지만 갑작스러운 해저 지각의 변화로 멸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저 전설이라 치부했지만 최근 이 부근에 어인족의 흔적이 발견되면서 어인족을 연구하러 온 베이컨 박사였습니다. 왜 도와줘야 하나 의아한 데이브였지만 이 또한 사업 기회로 본 코브라가 흔쾌히 수락하며 데이브는 베이컨 박사를 도와주기로 합니다. 베이컨 박사의 말대로 블루홀에는 어인족의 흔적으로 보이는 유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배로 올라가려는 데이브 앞에 거대 문어가 지나갑니다. 정체는 알 수 없었지만 블루홀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저녁 장사를 하러 반초 스시에 왔습니다.
반초스시에는 요시에라는 여성이 방문하였고 그녀는 반초를 잘 아는 듯 가게 구경을 하며 반초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쫓겨난 얘기를 하며 말다툼을 하다가 반초는 재료의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게 잘못된 거라며 백기 흉상어 머리통구이를 먹어보고 요리를 판단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데이브에게 요리 승부의 재료인 백기 흉상어 머리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뛰어난 다이버였던 데이브는 화려한 실력으로 백기 흉상어 한 마리를 잡아왔고 반초는 요시에를 위해 백기 흉상어 머리 통구이를 대접합니다. 긴가민가한 표정으로 요리를 한 입 맛본 요시에. 그녀는 반초의 화려한 요리 실력에 매료되고 맙니다. 그리고 그 즉시 반초를 위해 직업 영입을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떨떠름해하는 반초지만 반초의 요리를 더 많은 사람과 나누기 위해 요시에는 반초스시 리크루팅 에이전시 업무를 해주기로 합니다. 그날 밤 택배선이 거대 촉수에 의해 바닷속으로 침몰하게 됩니다. 코브라도 요즘 오지 않는 택배를 걱정하며 데이브와 대화하던 중 베이컨 박사가 흥분한 채로 데이브에게 옵니다. 박사는 가져다준 유물을 분석했는데 심해 응축된 철분으로 고유의 파장을 발산하고 있고 그 파장을 탐색할 수 있는 레이더를 제작해왔다고 합니다. 또 어영부영 부탁을 들어주게 된 데이브는 레이더를 따라 동굴 앞까지 왔습니다. 안을 들어갈 방법이 없던 데이브는 되돌아가려고 하는데 그 안에서는 알 수 없는 언어가 들려옵니다. 배로 올라와서 동굴에 들어갈 방법을 코브라와 논의하는데 코브라는 폭탄으로 해결하자는 상남자 해결법을 제시합니다. 별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바닷속으로 일단 들어가는데 돌고래가 데이브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파란 돌고래를 따라가자 그곳에는 그물에 걸린 분홍 돌고래가 있었고 데이브는 돌고래를 구해줍니다. 그리고 동굴로 가서 폭탄을 설치하고 동굴 안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어인족 기록실. 그곳에는 거대한 어인족으로 보이는 벽화와 어인족 유물이 있었습니다. 유물을 들고 배로 올라간 데이브. 유물을 보고 흥분한 박사는 연구해 보겠다며 배를 타고 사라지고 뒤이어 시블루가 데이브에게 찾아옵니다. 그들은 자칭 환경을 지키는 단체로 환경 파괴를 일삼는 자를 경고하고 사라집니다. 시블루가 사라지자 코브라는
환경보호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악명 높은 단체라며 어딘가 구린 단체라고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오전 다이버를 끝내고 배로 올라온 데이브에게 베이컨 박사가 좋은 소식이 있다며 방문합니다. 유물을 조사하자 심해에서 신호가 잡혔다며 심해로 가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심해용 헤드라이터가 필요한데 택배가 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말에 데이브는 무기 장인 더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더프는 한정판 레아스짱 피규어가 오지 않고 있다며 폭주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심해용 헤드라이트를 구해주는 대신 레아스짱 피규어를 찾아주기로 합니다. 일단 난파선을 찾아보려 블루홀로 잠수한 데이브 앞에 돌고래를 포획하려던 시블루를 만납니다. 법보다 가까운 작살로 시블루를 혼내준 데이브는 돌고래의 감사 인사를 받고 택배선을 찾아 떠납니다. 노란 난파선을 발견한 데이브. 난파선 바닥에는 레아스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분홍 상자가 보입니다. 데이브가 가져가려던 그때 거대 촉수가 분홍 상자를 들고 사라집니다. 딱 봐도 위험한 이곳에 레아스짱을 구출하기 위해 들어가라고 합니다. 가스 절단기를 이용하여 택배선의 문을 뚫고 위험한 생물의 기운이 느껴지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거대한 오징어. 더프는 택배 상자를 들고 오라며 재촉하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던 데이브는 거대 오징어와의 결투가 성사됩니다. 오징어가 때리던지 말던지 근성으로 이겨내고 비겁하게 눈만 공략하여 가볍게 승리합니다. 그리고 승리 후 거대 오징어에 깔려있던 어인들을 만나게 되는데 더프는 택배 상자나 가지고 오라며 재촉합니다. 서둘러 배로 돌아온 데이브는 택배 상자를 더프에게 전해줍니다. 더프는 심해용 헤드라이트를 전해주고는 레아스짱과 급하게 사라집니다. 밤에는 반초 스시로 가서 잡아온 거대 오징어 다리를 모두와 나눠 먹었습니다. 새로운 재료로 요리 연구를 하며 뿌듯해하는 반초와 아무튼 맛있는 스시를 먹으며 즐거워하는 데이브. 그리고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고 있던 한 남자. 다음날 바다에 입수하자마자 데이브에게 접근하는 한 남성, 존 왓슨입니다. 존 왓슨은 본인을 바다의 수호자 시블루라고 하며 데이브에게 폭탄을 쏘며 공격하는데 서로 할 말만 하던 둘은 역시 승부는 대화로 해결하기로 합니다. 대화로 잘 끝내고 조나스는 도망갑니다. 박사의 신호 탐지기를 가지고 심해로 들어간 데이브. 그곳에서 어인을 만났지만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 대화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사는 블루홀 바다 내부 재료로 어인 번역기를 뚝딱 만들어내고 어인 번역기를 들고
다시 어인을 만나러 가봅니다. 의외로 수다쟁이에 무례한 남자 어인은 자신을 수암이라 소개하고 누워있는 여성을 어인족 촌장의 딸 라모라고 알려줍니다. 오징어에게 납치당한 후유증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라모를 회복시키기 위해 주변에서 약초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약초를 구해 반초에게 가서 사정을 설명하자 반초는 화려한 기술로 죽 한 그릇을 완성합니다. 데이브가 산호죽을 수암에게 전해줬고 수암은 본인이 준비했다며 라모에게 갑니다. 반초의 특제 산호죽을 먹고 기운을 차린 라모는 데이브에게 어인 마을로 돌아가기 위해 본인을 호위하라고 합니다. 수암은 본인이 하겠다고 하지만 수암은 아직 마을의 전술 시험도 합격하지 못한 바보 어인이었습니다. 라모를 업고 두 배는 느려진 데이브가 뒤뚱뒤뚱 헤엄쳐 갑니다. 하지만 어인 마을 가는 길은 이미 돌무더기로 인해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베이컨 박사에게 특제 다이빙 글러브를 받아온 데이브는 말뚝을 손쉽게 뽑아냅니다. 그리고 어인 마을 가기 전 거대하고 빛나는 무언가가 그들 곁을 지나갑니다. 라모의 명령에 따라 정찰하러 가게 된 데이브. 거대 늑대 장어와 마주하게 됩니다. 근성으로 빡세게 잡아봅니다. 어인족 마을 가는 길을 깔끔하게 정리한 데이브는 어인족을 따라 마을에 들어갑니다. 마을 문지기들은 데이브를 경계하였으나 라모의 도움으로 무사히 촌장 집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어인족 촌장도 마찬가지로 딸인 라모를 반갑게 맞아주다가 데이브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라모는 촌장에게 최근 이상현상과 관련되어 인간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데이브를 데려왔다고 설명합니다. 그 의견을 반대하는 촌장이었지만 다시 바닷속이 흔들리며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며 마지못해 라모의 의견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을 주민의 신뢰를 얻어온 후 본격적으로 해결 방안을 모색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촌장은 심해 깊은 곳 어인족 마을을 쉽게 오갈 수 있는 거울을 주었습니다. 어인족 마을에서 배까지 한 방에 올라온 데이브.
이미 한밤중이 되었습니다. 장사는 다 끝나 있었고 뒷정리를 하던 데이브에게 요시에가 인사합니다. 잘해요. 잘하시오? 그럴게요. 정말요? 그냥 당연히. 그리고 반처의 과거 이야기 밑밥을 깔며 맥주 한 잔 따라보라고 합니다. 뭐야? 여러분. 시원하게 맥주 한 잔 들이킨 요시에는 호텔에서 일하던 반초의 과거 이야기를 해줍니다. 12년 전 요시에와 반초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5성급 호텔 듀공에서 근무했습니다. 어느 날 VIP 손님 루이스가 방문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명 여배우이자 여행 잡지에 글도 쓰는 미식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방문한 곳의 단점 위주만 작성하는 편이라 지배인 입장에서는 접대에 관해 고민이 많았습니다. 호텔 접대에 관해서는 프로였던 지배인과 요시에, 하지만 저녁 식사에서 의견이 갈리게 됩니다. 고민하던 그들은 반초를 믿고 일식을 대접하기로 하는데 반초는 도전의식이 가득한 요리를 만들기 때문에 혹시나 모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그를 설득하러 요시에가 방문했습니다. 요시에와 반초는 VIP 손님 루이스 접대를 위해 의견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맞아갔지만 요리 재료에서 둘은 의견이 나뉩니다. 상어 머리를 접대하고 싶은 반초와 무난한 식재료로 흠잡히고 싶지 않던 요시에, 둘은 논쟁 끝에 듀공 호텔을 위해서 평범한 식재료를 사용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루이스의 방문날, 그녀는 명성대로 깐깐하게 듀공 호텔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저녁 식사에서 반초와 만나게 됩니다. 식사를 끝내고 요리가 어떻냐고 묻는 지배인에게 평범한 수준이라며 반초의 요리를 무시하는 루이스. 그 말을 듣던 반초는 본인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겠다며 백기 흉상어 머리튀김을 대접합니다. 루이스는 음식을 보자마자 혐오스럽다며 그 자리에서 호텔을 나가버립니다. 그 이후 반초는 호텔을 관두고 수련을 하러 떠났습니다. 하시오? 반초는 실력 있지만 고집 있는 요리사였습니다. 하지만 블루홀에 와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재료를 손질하며 실력이 향상됨은 물론 고집을 부리기보다 포용력이 늘어난 모습을 보고 요시에는 뿌듯한 마음으로 반초 스시를 지켜봤습니다. 우리 다음 날 박사가 연락이 안 되어 걱정했다며 데이브에게 왔습니다. 데이브는 그동안 어인족을 구해주고 어인족 마을에 갔던 이야기를 박사에게 해주고 박사는 부러워하면서 데이브에게 어인족을 도와주러 가라며 부추깁니다. 보초를 서는 어인족에게 도시락 배달도 해주고 킹롱 석상에 헌화도 하고 그렇게 마을 주민들의 신뢰도 100%를 채우게 된 데이브. 이제 촌장도 데이브를 믿고 마을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마을 가운데는 건목나무라고 불리는 나무가 있고 나무는 아주 깊은 곳까지 뿌리를 내리고 그곳에 지하열을 끌어올려 에너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게 에너지를 열매로 만들어내는 덕에 나무의 아래 마을 지하에는 거대한 빙하가 생겨났는데 최근 열이 강해지며 빙하가 녹고 있는 게 문제라고 합니다. 빙하 구역을 가기 위해 유폐 창고로 가서 열쇠를 구해오기로 합니다. 어쩐지 스산한 유배 창고. 그곳은 아주 옛날 머리가 이상해진 어인들을 가뒀던 곳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수암은 데이브 혼자 다녀오라고 하고 기대도 안 했던 데이브는 유배 창고로 혼자 들어갑니다. 그렇게 그곳에는 딱 봐도 위험하게 생긴 고대의 어인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쇠창살로 막혀 있어 데이브는 서둘러 안으로 갑니다. 내부에서 퍼즐을 풀어 열쇠를 찾은 뒤 어인족 마을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지진으로 낡은 쇠창살이 무너지고 고대 어인족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발각당하면 물려 죽기 때문에 지형을 이용해서 요리조리 피해 도망을 갑니다. 무사히 유배 지역을 벗어났지만 수암은 어디 갔는지 안 보이고 오랜만에 환경수호자 시블루에 존 왓슨이 데이브에게 경고하러 왔습니다. 존 왓슨의 미사일을 유인하여 공격하고 몇 대 맞은 존 왓슨은 급하게 사라집니다. 조나슨이 두고 간 장비 일부를 수거하고 빙하구역 열쇠를 전달하러 갑니다. 고대 어인족에 대해 물어보자 (800년) 전 어인족 마을 그곳에는 건목열매라는 열매로 문화를 번성할 수 있었는데 탐욕이 먼 자들이 건목 열매를 이용하여 어인을 개조했습니다. 그리고 어인뿐만 아니라 고대 생물 안류에도 적용하여 개조했었고 그들은 당시에는 에너지를 몇 배 더 사용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난 후 개조당한 어인이 폭력적으로 변하며 동료 어인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본 킹롱이 개조된 어인들을 가둬놓은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별 방법이 없던 데이브는 빙하 지역으로 가서 도와주기로 합니다. 그 전에 만반의 준비를 위해 배로 올라왔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고 걱정됐던 데이브는 반초스시로 갑니다. 다행히 반초스시는 무사했기에 오늘도 장사 타임. 다음날 어인족에게 방문한 데이브, 빙하 통로 열쇠를 이용하여 빙하 통로로 들어가고 그곳은 퍼즐을 풀어야 빙하 구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이것저것 만져보며 끝까지 도달한 데이브는 그곳에서 건목 열매의 힘으로 숨겨져 있던 벽화도 찾고 탈출 통로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던 데이브는 어두운 어느 지역을 들어가게 되고 검목 열매의 힘으로 이곳을 밝히게 됩니다. 그곳에는 거대 어인족이 있었고 데이브는 어인족을 피해 물살을 타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입구를 무너뜨려 고대 어인족을 가두는 데 성공하고 위험했던 데이브를 수암이 구해줍니다. 둘이 힘을 합쳐 레버를 당겨 마을로 연결되는 거울도 완성합니다. 하지만 빙하 구역은 너무 추워 이대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촌장에게 가서 빙하 지역은 너무 추워 들어갈 수 없다고 하니 촌장은 특제 원단을 전달합니다. 데이브는 마을로 가서 베이컨 박사에게 의논하고 옆에서 지켜보던 코브라는 좋은 생각이 났다며 밤에 얘기하자고 합니다. 블루홀로 들어가 낚시를 하며 시간을 보내고 저녁 장사도 끝낸 후 코브라에게 갔습니다. 코브라는 시블루의 기지로 가서 필요한 재료를 더 구해오자고 합니다. 정찰 로봇을 따라 기지로 침입한 데이브. 그곳에는 딱 봐도 환경보호와는 상관없는 돌고래 고기 가공 현장이 있었습니다. 일단 날렵하게 잠입하여 부품을 훔치는 데 성공한 데이브. 결국 적발되는데 영화 한 장면처럼 탈출하게 됩니다. 시블루의 기계 부품을 무사히 들고 오고 베이컨 박사는 추운 빙하 구역에서도 버틸 수 있는 수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건목 제어실에 들어가기 위해 어인족의 도움을 받는데 빙하 구역에 있는 세 가지 레버를 조작하면 건목 제어실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곳으로 가기 위해 수암의 도움을 받아 데이브는 오늘도 혼자 내부로 입장합니다. 이곳에서 퍼즐을 풀고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빙하 구역을 탐험하던 데이브는 마을의 돌고래 벨루가를 만나게 됩니다. 벨루가를 타고 두 번째 구역을 탐험하게 됩니다. 검은 해파리도 무찌르고 벨루가의 도움으로 무사히 탈출한 데이브는 두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키기 위해 이번에는 수암과 함께 입장합니다. 위에는 물이 없는 상태였기에 수암과 데이브가 협동하여 이곳을 빠져나갑니다.
그렇게 아파요. 그 과정에서 2억 년 전 고대 생물과 전투도 하게 되는데 도움 안 되는 수암은 진작에 도망가 있고 그렇게 데이브는 화려한 실력으로 작사를 쏴서 제압합니다. 전투를 끝내고 둘은 힘을 합쳐 레버를 당깁니다. 드디어 세 번째 스위치도 작동시킨 둘. 하지만 건목 뿌리가 뒤틀려 있어 건목 제어실이 열리지 않는 상황이었고 고민하는 데이브 앞에 조나슨이 또 등장합니다. 오늘은 결판을 내기로 합니다. 이리저리 도망치던 데이브. 조나슨 뒤로 고대 크로노사우루스가 등장해서 조나슨을 처치합니다. 어차피 건목 제어실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크로노사우루스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데이브는 조나슨의 미사일 런처와 작사를 이용하여 크로노사우루스를 처치하고 그리고 때마침 베이컨 박사의 드론이 나타나 절단용 레이저로 건목 뿌리를 제거해 줍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단단했던지라 이틀 정도 걸린다고 하고 데이브는 그동안 농사, 요리 대결, 반추스시에서 서빙, 바다를 돌아다니며 생선 포획 등을 하며 이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틀 뒤 건목 제어실로 들어갑니다. 지진의 원인을 찾기 위해 데이브는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 봅니다. 건목의 핵에 고대 생물의 새끼가 잔뜩 붙어 있었고 원인이라 생각해서 데이브는 고대 생물을 제거해 봅니다. 그러자 그 아래에 있던 거대 안류가 깨어나게 되고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던 데이브 앞에 무기 전문가 더프가 나타나 드론을 공격 모드로 변경해 줍니다. 드론은 산소 유지, 탄환 무한 발사, 시간 조절까지 되는 엄청난 무기였고 이 무기로 데이브는 시간 조절을 하며 탄환을 발사하고 안류와 맞붙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죽는 꿈도 꾸었지만 무사히 안류를 유인하게 됩니다. 드론이 고장나서 고민하던 데이브 앞에 어인족이 단체로 나타나 데이브를 돕기로 하고 건목 열매를 이용하여 모두의 힘을 모아 안류를 처치하게 됩니다.
어인족 마을에서 다 같이 모였습니다. 수온도 안정되고 건목 열매도 안정되어 주민들도 호전 중이라고 합니다. 육지도 확인하러 가니 지진이 멎어 평온한 상황이었습니다. 반초스시에서 모두들 모여 오늘을 축하하며 맥주를 마십니다. 모두들 블루홀에서 행복했던 기억으로 하루가 지나갑니다. 안녕하세요, 티란용입니다. 오늘 해본 게임 데이브 더 다이브입니다. 민트 로켓 게임사에서 제작하였고 어드벤처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입니다. 데이브가 바닷속에서 물고기를 잡고 저녁에는 장사한다는 내용으로 다양한 물고기들이 구현되어 있으며 재미있는 스토리라인과 중간중간 나오는 미니게임, 도트 애니메이션이 어우러져 정말 재밌게 한 게임입니다. 내용이 방대하고 담지 못한 내용도 많아서 꼭 직접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행복한 하루 되세요.